지금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 사태를 겪고 있는 이 와중에요.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좀 철학적이거나 상식적 고민을 좀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개나 소나 다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도진개진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대통령이 되고 국가의 고위직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자기 철학은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나 지도자의 위치에 욕심을 내고 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박세일 교수요, 지난 1월 13일 날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004년 탄핵으로 인한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죠, 천막 사태 때 당시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비례대표를 맡고 정책위 의장을 했다가 박 대통령과 가치를 둘러싸고 의견이 안 맞아서 이 의원직을 던지고 나와서 그 이후에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랫동안 중도 보수와 개혁 보수의 길을 고민했다라는 측면에서 이분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 이명박 정권과의 지나친 유착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민생각이라는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이는 여러가지 부분들이 참 저분도 좋은 가치와 내용을 가지고 선비처럼 사시지 왜 저랬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한국에서 그래도 보기 드문 지식인이고 자기 소신은 좀 있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변의 지인들한테 보낸 글이 화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현 시점에서 돌이켜볼 바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 특성을 키우는 노력은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 안민, 백성을 안전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경세,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한다. 그러니 이게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지도자의 위치를 탐해서는 안 된다. 치열한 준비도 없이 고민도 없이 나서는 것은 역사와 국민의 대단히 무례한 일이다. 죄악이다. 대한민국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는 주 이유의 하나는 정치 지도자와 행정 지도자들이 경세학 내지 지도자학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충분한 상황에서 정치와 나라의 운영을 큰 책무를 이렇게 맡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저는요, YS나 DJ가 그래도 과거에 수십 년 야당을 그 험한 시대에 끌고 오면서 그 내공을 쌓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민정부를 이룰 수 있었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세 대통령을 한번 보세요. 너는 그 사람 YS나 DJ는 안민이나 경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로서 어느 정도는 터득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가치의 철학에 대해서 주로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면서 야당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철학이지 원론적인 어떤 철학적 고민을 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 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설프게 대통령 자리를 죽다시피 한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기업과 국가를 구분 못한 사람도 있고 대통령이 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었던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게 되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 교수는 국민 사랑과 국가 사랑보다 자기 사랑과 자기 가족 사랑, 자기 지역 사랑에 앞서면 처음부터 국가 지도자의 길을 걷지 않는 게 좋다. 세계 흐름에 대한 상당한 통찰, 국가 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적 식견이 요구된다. 또 지도자는 역사에 큰 기여를 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해야 되며 그 결과와 성과를 나누는데 참여할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일이 끝나면 빈손으로 가야 한다. 실패와 반성의 책임은 자신만이 가지고 가야 한다. 일이 끝나면 빈손으로 가고 역사에 그냥 자신의 어떤 지도자의 시절이 기록되는데 만족하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가치를 조금 더 탐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루어놓은 것은 개뿔도 없으면서 전부 탐하려고 들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야말로 좀 저는요 대통령을 뽑을 때 국회의원을 뽑을 때 무슨 정가라든지 범죄 경력 조회 뭐 세금 납부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을 때 기초적인 인성 테스트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성 테스트가 요즘은 굉장히 정밀해졌어요. 기업들도 사람 뽑을 때 다 하지 않습니까? 혹시 사이코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될까봐. 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초적인 정치학 개론이나 경제학 같은 이런 부분에서 시험을 쳤어요. 적어도 한 60점은 이상 넘은 사람한테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출마 자격을 줘야 된다. 공직자도요. 차관급 이상 승진할 때는 인성 테스트와 기초적인 지도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이 과목 시험을 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중 미달들은 걸러내야지. 수중 미달들이 옆에 권력의 불나방처럼 어설픈 기획안 짜가지고 달라붙는 사람들을 다 거느릴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 의견을 짜집기 해서 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지 스스로가 들고 읽으면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하고 창조경제 이야기도 하고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특권과 차별이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한국을 건설하겠다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얼마나 우습게 끝이 나버렸습니까? 인간은 한마디로 굉장히 규정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루드비 비트겐슈타인,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너무 잘 아는데요. 이 빈의 철강 재벌을 아들로 나가지고 기초수학, 논리학, 의미론 연구에서 최고 권위자였는데, 근데 그가 이 건물을 직접 지었던 사람이고 곡사포를 조작할 줄 아는 인물이고 1차 세계대전에서는 포병장교로 참전해서 무궁훈장까지 받았답니다. 무궁훈장까지. 그리고 한국화의 대가 운보 김기창 화백은 수십 년간 연구와 실험을 했던 폭약 전문가였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다양하고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한 언론인이 그제 칼럼했었습니다. 그 언론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내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중 가장 청렴한 분이다. 국민의 신의를 배신한 적이 없으며 문화융성과 스포츠 진흥을 위해 미러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 헌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정당한 통치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선 이전에 그는 박근혜 의원은 불통, 먹통이다. 당선된다면 불통령, 먹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 지사 이해는 합니다. 대구로 직역구를 옮기고 또 대선 후보 경선을 해야 되는데 과거 뭐 한 4, 5% 있던 지지율도 다 사라져버리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정치는 현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자, 사람이
그래도 정치 안 하고 말지 한기를 좀 가져야 된다. 한기를. 자, 이런 측면에서요. 프랑스에 얼마 전에 그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할 거라고 보였던 중도 우파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비용이라고요. 자, 이 사람이 이 사르코지 전 대통령과 지페 전 총리를 상대로 한 당내 경선에서 역전승을 했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을 이겼습니다. 공화국연합 이 당내 경선에서요. 그런데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그가 1등을 한 다음에 이 대선 본선에서 이 프랑스는 항상 1차 선거, 2차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과반수를 못 넘기니까요. 그래서 결선에서 르펜 국민전선 대표를 이기고 당선이 될 거다라고 다 전망했는데 2달도 안 돼서 그가 의원하고 장관을 할 때 자신의 아내를 보좌관으로 위장 채용을 해서 그에게 혈세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국민은 그에게 지금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이 비용이 몰락되면서 극우 세력이 즉 르펜이 더 탄력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소속의 마크롱이라고 자신보다도 30살 이상 많은 옛날 고등학교 때 여자 선생하고 결혼을 한 그 젊은이가 지금 뜨고 있죠. 아무리 개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정치 지도자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용납할 수 있지만 부패에 관해서는 알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비용이 결국은 한국처럼 보좌관 위장 채용했죠. 국회의원 중에 많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나 친인척들을 위장 채용해서 실제 일은 안 하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지금 날라가 버립니다.